네, 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오늘 수학량 관련 용어 감수량부터 할 차례입니다. 감수량은 감수하는 양인데요. 이 감수량이 중요한 이유는 과수 사종과 종합 과수로 나뉘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수 사종에는 사과, 지금 배우고 계시죠, 여러분? 배, 단감, 떫은감이 있고요. 이제 종합과수는 그 나머지 과수들,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밤, 대추, 그 우미자, 유자, 이런 나머지 과수, 종합이온 방식을 채택하는 과수들을 종합과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외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외. 네. 요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왜 구분을 하느냐? 요 과수사종은 개수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할 때 몇 개가 줄었느냐, 원래 100개가 열리는데 20개가 줄어들었다, 이 개수가 중요한 개수보험입니다.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가입 과중을 곱해서 키로로 산정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에 사과가 5개가 달려 있는데요. 요렇게 갑자기 이만한 애가 하나 달리고 요렇게 달린 게 있고요. 이렇게 달렸어요. 요렇게 그냥 전박이로 조그맣게 5개가 달렸어요. 무게로 따졌을 때 얘가 10kg고요. 얘가 이제 평균을 했을 때 10kg고요. 다 땄더니 얘가 3kg밖에 안 나와요. 작아가지고. 그래도 실제 수확한 키로수를 이 과수사종 개수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고요. 가입할 때 만약에 개당 1kg로 잡혔다, 가입할 때 가입과중이요. 그러면 얘도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kg고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kg예요. 우리 과수사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하지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종합과수는 개수보험이 아니고요, 무게보험이에요. 그래서 키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수보험이 아니고 무게보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복숭아로 따지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복숭아가 달린 거랑 이렇게 달린 거랑 차이가 큽니다. 똑같이 얘가 3kg고 얘가 10kg라고 하면,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10kg다. 그러면 이렇게 열린 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요렇게 열린 거는 원래 10kg가 열려야 되는데 3kg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7kg에 해당하는 자기부담비율을 뺀 7kg을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부담비율은 빠지겠죠? 그래서 이 종합과수는 항상 수확기 직전에 조사를 해요. 과중조사라는 조사를 해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과연 몇 킬로가 나가는지, 작게 열렸는지 크게 열렸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는 과중조사라는 거를 해요, 종합과수는. 근데 개수보험은 과중조사를 안 해요. 개수가 중요하니까 그냥 가입과중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과목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시겠죠? 그래서 감수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10kg인데 이번에 3kg밖에 안 열렸다. 그러면 아까 그 말하는 7kg에 해당하는 거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고 나서 이제 되겠죠. 감수량에 따라서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과수사종은 평년 수확량 대비가 아니고 개수로 일단 해서 가입 과중, 개당 몇 킬로를 가입 과중을 곱해서 나온 걸로 구분을 합니다.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지금 아마 이 과목에서 요거 부분 하고 계셔서 지금 이해가 되실 건데,
그 종합과수랑 조금 다릅니다. 종합과수는 마지막에 무게 재는 조사, 과중조사라는 걸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미보상 감수량은 감수량인 감수량인데, 그러니까 줄어든 양은 맞는데 보상하지 않게 줄어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10kg가 달려 있어야 되는 나무인데 옆집 애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는 옆집 아이가 복숭아를 2kg이라 따먹었어요. 그래서 8kg밖에 안 열려 있어요. 2kg를 따먹은 거예요, 옆집 애가. 그럼 이 계약자는 저 2kg 줄었으니까, 줄은 건 맞죠? 감수량 줄었죠, 2kg. 줄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돼요. 잔인하지만 옆집 옆집 애한테 민사를 거시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하여튼 보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수하긴 했는데 보상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보상 감수량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예요. 원래 10kg이 열리는 복숭아 나무인데 5kg밖에 안 열렸어요. 그런데 이 중에 3kg는 냉해를 입어서 덜 열린 거고요. 그 중에 2kg는 옆집 아이가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5kg밖에 안 열렸으니까 감수량인 5kg 중에서 우리 10kg에서 5kg밖에 안 열렸으니 나머지 게 5kg이잖아요. 감수량이 5kg이잖아요. 5kg에서 3kg는 보상하는 감수량이고 2kg는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이잖아요. 감수량이긴 하지만 미보상 감수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실 때 평년착과 혹은 평년 수학량에서 우리 감수량 같은 거 구할 때 빼줘.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도 빼야죠. 네, 이렇습니다. 수학량 빼고 미보상 감수량도 빼야 진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피해 입은 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해요.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학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을 해서 뒤늦게 계약을 했다거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병충해는 보상을 안 되니까 복숭아의 세균성 구명병은 보상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보상이 안 돼요. 제초 상태 불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수는 했지만 보상이 안 되는 이 제초 상태 불량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개수보험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복숭아에서 혹은 종합과수에서 무게를 재는데 얘가 튼실이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근데 풀이 많으면 영양분의 경합이 일어나서 이만큼 커야 될 게 요만큼밖에 못 큰다. 그럼 그 비율을 따라서서 이제 미보상 비율을 잡거든요. 그만큼이 또 미보상 비율이 수학량이 곱해지면 또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니까요. 감수량이 곱해지면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해요.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개수보험이니까 제초 상태 같은 걸로 미보상 비율을 잡지는 않습니다. 왜 사과가 10개가 열렸는데 여기 풀이 났다고 해서 10개 열릴 게 9개 열리진 않잖아요. 근데 복숭아는 열렸는데 풀이 막 나면 10kg 나갈 게 9kg 나갈 수는 있죠. 영양분 경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과수사종과 종합과수의 조사 방법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배우시겠죠. 하여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이런 것들로 인한 수학 감소량인데 피해율 산정 시에서 감수량에서는 제외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0에서 5에서 2두 빼는, 그죠? 감수량에서 제외해야 진짜 진정한 3kg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글씨를 초록색으로 쓰는 이유가 뭐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는 아니고요. 전 초록 색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눈 편하게 하려고, 네, 눈이 좀 편해셔야지 화면을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조금 편하신 색깔, 우리 그 칠판 보면은 그게 초록색인 이유가 눈에 편한 게 색깔이 그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눈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그래서 이 PPT 자료 만드는 것도 배경화면도 글씨도 초록빛깔 띄는 걸로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하니 세심한 배려이지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쪽쪽질이 여쭤보셔가지고, 네, 왜 글씨는 초록색으로 쓰시나 여쭤봐서, 네,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 관련 기본용어로 넘어갈게요.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맺는 주수, 나무수예요. 그러니까 가입일자 기준으로 그 과수원에 일단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용어가 왜 헷갈리냐면 실제로 결과를 맺는 나무수라서 그래요.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분명히 이 과수원에는 죽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나무들은 죽었고요. 나머지는 나무죠. 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뭐 15개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무는 죽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두 나무는 죽지는 않았는데 수확이 불가능해요. 죽지는 않았는데 살아는 있는데요. 열매가 안 열려요. 뭐 보상하는 재가 아니라 그 나무 가지를 이제 전정을 하다가 잘못 잘라가지고 나뭇가지를 몽창 잘려버려서, 네, 계약자의 과실로 올해는 과실이 안 열려요. 내년에 열릴 거예요.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는 실제로 결과가 일어나는 주수여야 되는데 그럼 빨간색, 파란색을 다 빼고 나머지 3개, 10개네요. 네, 이 10개가 실제 결과 주수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용어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할 때는 얘네들이 죽지 않았을 거고 전정을 얘네들이 이렇게 심하게 안 했을 거예요. 파란색도. 그래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그냥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는 전부 그냥 실제 결과 주수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노란색이 보일까요? 안 보이시죠? 눈 아프시죠? 갈색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갈색 한 줄, 5줄을 어린 나무, 올해 심은 거예요. 올해 이제 한쪽 땅 쪽을 조금 넓혀가지고 올해 심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그 보험 가입하는 건 수령들이 3년, 최소 3년 이상이 그 과수원에 식재된 이후 3년 이상이 되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뭐 토양 적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해에 심은 건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니까 그러면 20개가 돼야 되느냐, 실제 결과 주수는?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결과 주수를 제대로 정의한다면 보험에,
그러니까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밑에다 써볼까요? 보험에 가입된 모든 나무수가 사실상 실제 결과 주수가 맞아요. 이렇게 쓰는 얘기가 더 정확할 거예요. 보험에 가입된 그냥 모든 나무수. 요 갈색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고사나무, 죽은 나무, 그 다음에 파란색 전정을 잘못해서 보상이 안 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은 보험에 가입은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가입일자 시기에. 그러니 실제 결과 주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5개예요. 그러니까 인수제한 품종, 뭐 자두의 귀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수가 안 되는 그런 품종들도 있거든요. 혹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들은 빼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나무는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은 죽었으니까요. 고사나무예요. 죽었으니까요. 그죠? 파란색은 계약자가 잘못한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이렇게 전정가위 하다가 전정가위 이 손질이 서툴러가지고 나무 가지를 몽창 잘라서 나무만 남은 거예요. 가지들이 안 남고 나무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어요. 근데 보상을 해줄 수가 없죠. 비보상 주수예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도 실제 결과 주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요. 실제 결과 주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사주수,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결과 주수 중, 그 실제 결과 주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건 고사주수고요. 수학불능주수와 미보상주수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불가능해요. 죽지는 않았는데 수학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이 불가능한 것. 나무가 죽지는 않아서 이듬해에는 수학이 가능한 거는 수학불능주수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게 아니거나 혹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걸로 죽었거나, 네, 이러면 비보상 주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불능 주수는 보상이 가능한 나무고요. 미보상 주수는 보상이 안 되는 나무고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뭐 꽃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분리됐거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몽창 다 부러지고 기둥만 남은 거예요. 이건 수학불능 주수가 되는 거고, 내년에 이제 신초가 나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똑같이 기둥만 남았지만 전정가위질을 잘못해가지고 계약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경우는 미보상 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상 가능, 미보상 주수는 보상이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미보상 주수예요. 마찬가지로 실세율과 주수 중이에요. 아까 그 수학불량 주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아까처럼 전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죽었는데 결국은 너무 심하게 잘라놔서 죽었는데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미보상 주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불능 주수와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사나무, 수학불능, 미보상 전부 실제 결과 주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수학 주수도 마찬가지예요. 기수학 주수는 뭐 이런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 나무를 다 따버렸어요. 다 따버리고 이 나무 하나만 아직 안 땄는데 이 나무에 낙과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것만 조사하고요. 이거는 이미 수확이 다 끝났으니까 조사가 안 되는 거죠. 네, 조사 일자리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걸 기수확 주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미보상 주수 아니 실제 결과 주수에 들어가요. 기수확 주수도 그죠? 실제 결과 주수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사 대상 주수는 뭐냐? 주수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인 용어가 있어요. 실미고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실미고기에서 이제 실미고기 수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도 빼고 고사나무도 빼고 기수확 주수도 빼고 수확불능 주수도 뺀 게 곧 조사 대상 주수예요.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할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야 할 나무 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조사할 필요 없죠. 어차피 보상 안 해줄 거니까. 고사나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고사나무는 고사나무가 몇 주인지를 세는 거지 고사나무에 있는 뭐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죠. 기수확 주수 이미 수확 끝났으니까 조사할 필요 없죠. 수확불능 주수 마찬가지로 수확이 안 되는데 과실 조사할 게 없죠.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실미고기 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나무 기수확 수확불능 다 빼면 남은 게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이 조사 대상 주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0주 애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250주에 해당하는 표본주가 다 조사를 안 하거든요. 표본주가 7주예요. 330주예요. 330주에 해당하는 표본주가 7주가 아니고 9주죠. 10주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표본주가. 근데 우리는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표본주가 이렇게 되는데 330주가 과입된 과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죠. 실제 결과 주수가 330주예요. 그러면 표본주 10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 30주가 죽었고요. 30주가 죽었고 20주는 미보상 주수예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은 거예요. 병으로 죽었어요, 나무가. 자연재해로 죽은 게 아니고요. 또 30주가 굉장히 빠른 조생종으로 수확이 다 끝났어요. 기수확 주수예요.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인 330주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30주, 20주, 또 30주를 빼죠. 그러면 250주가 결국에는 조사 대상 주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수확불능 주수가 없으니까. 그럼 표본주가 원래는 330주에서 10주를 해야 되는데 250주인 9주만 해도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표본조사의 그 표본주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곧 조사 대상 주수이고요. 그거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실미고기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기수확, 수확불능을 뺀 게 조사 대상 주수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경작 면적입니다. 아까는 주수, 과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면적, 밭작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입니다. 다만 주수와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아까 주수는 끝에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제외됐었잖아요. 그런데 밭작물은요, 여기에 마늘을 이렇게 심고 있는데 요 끝에 한 줄에 고추를 심었어요. 집에서 보통 먹으려고 한 줄 고추 심잖아요. 저는 이제 마늘만 가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입을 할 때 이렇게 가입을 해요. 통으로. 한 덩어리의 토지니까요. 그냥 끝에 한쪽에다가 고추 심어 놓는 거예요. 경계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험 가입이 아니니까 이거 빼고 여기까지만, 마늘만, 그러니까 요만큼만 실제 경작 면적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작물 면적이 실제 경작 면적에 포함되는 게 과수와 다릅니다. 그냥 실제로 뭐든지 경작하고 있으면 그냥 실제 경작 면적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확불능, 고사면적, 고사가 곧 수확불능이죠. 이 밭작물은 나무와 달라서요. 나무는 올해 수확을 못해도 나무가 살아있으면 내년에 수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밭작물은 올해 수확을 못하면 끝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내년엔 다시 심어야 돼요. 1년생, 2년생 이게 아니니까요. 고사 면적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확불능, 고사 면적이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는 정리를 해드리면 과수 실제 결과 주수 안에 고사나무, 기수학, 미보상, 수확불능, 네, 이게 다 들어있었죠? 그래서 실제적 주수에서 요 4개를 빼면 그게 곧 조사대상 주수였고요. 그런데 밭작물은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이 고사가 곧 수확불능이고요. 같은 말이에요. 기수학, 미보상. 이 미보상이 타작물이에요. 타작물이 심어져 있으니까 이 면적은 보상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미보상이거든요. 이렇습니다. 네. 타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은 저희가 보상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미보상이 되는 거예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입니다. 물론 이 고추가 막 한 줄 이런 식이면 이제 미보상 면적이 되는데 막 이런 식이면 이제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마늘이고요. 고추를 막 이렇게 크게 심어요. 가입을 이렇게 했어요. 뭐 이 정도 면적이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 변경을 하는 거죠. 요것만 이제 떼서 가입을 면적 조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끝에 막 한 줄 심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보통 그냥 미보상 면적으로 넣기도 하고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요것만 타작물이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사 면적 마찬가지예요. 실제 경작 면적 중에 보상하는 재로 수확이 불가능한 건 고사 면적이고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아까 말씀드렸죠? 타작물 섞여 있다고요. 실제 경작 면적 중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요. 혹은 보상하는 재 이외의 원인으로 병으로 막 다 죽었어요. 네, 그런 거는 미보상 면적, 타작물도 미보상 면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일부인 경우에는요. 일부인 경우에
너무 많으면 계약 변경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건 이제 이 과목에서 배우시겠죠. 기수학 면적, 네, 출제 문제 면적 중에 수학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네, 똑같이 그 면적은 기수학 면적으로 잡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용어들로 한번 대략적인 이런 그 용어를 우리가 이해도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를 통해서 훑어보면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이렇게 맛보기 형식으로 제가 간단간단, 물론 이 과목 내용들까지도 간단간단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요. 네, 그럼 분명히 1과목뿐 아니라 2과목에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네, 용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용어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계속 틈틈이 복습하시면서 용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